두 번째, 김정일 없는 좌익은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하면서 이제 뭐 김대중이 정부가 북한 편에 섰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 다 확실히 퍼줍니다 하면서 뭐 이제 뭐도 주고 했다. 아무래도 김대중 정권은 약점이 잡힌 것 같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발악이 예상됩니다 하면서 줄줄줄 써가다가 요게 들어옵니다. 그 많은 글 가운데 광주 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 요것만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은 누가 저걸 다 읽어요. 지금끼리만 읽고 뭐 돌려보겠죠. 그리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고 정말 여기에 이제 관계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오냐?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5.18 그 부상자협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부속 부상자협회 회장. 그러니까 이런 분들 5.18에 그 당시 현장에서 직접 계엄군과 싸우고 잡혀가고 얻어 터지고 나중에 감옥에서 깜빵을 살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 제가 이제 진상규명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학교 뭐 무슨 이론 투쟁, 이념 이거하고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실제 그 당시 신군부가 등장할 거다, 우리 학생운동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자 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 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감옥에서 그 같이 붙잡혀온 대학생들한테 뭐라고 훈육을 했냐면, 불은 너희들이 지르고 우리가 그 불을 피로 섞었다고 항의를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 그러나 이게 겉으로는 이 바깥 세상에 잘 안 알려지는 거죠.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순수하게, 그죠? 군부 너희들 너무했다, 그만해라, 좀 하다가 얻어 터지고 뭐 다치고 죽고 한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희생이, 그 투쟁이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북한군이 했다고 화가 나죠. 광주 사람 전부 다 그럼 빨갱이냐?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 김무식 씨가 그 당시에 봉고차 두 대에다가 야 타 해갖고 태워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저 충무로에 있던 그 진만호 씨 사무실을 급습을 해가지고 두드려 팬 거예요. 사람을 팬 게 아니고 기물을 부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진만호 씨가 안양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날 밤에 도망갔는데, 이분이 이제 서정갑 대련협회 회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밤에 그 안양으로 도망갔더니 이분들이 봉고차를 몰고 다시 안양까지 추적전을 벌려서 그 진만호 씨 아파트 그 계단 앞에 있는 현관문, 그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고 또 뭐 야구 방망이로 몇 번씩 두들기고 하면서 나오라고. 그래서 진만호는 겁이 나고 더 못 나간 거예요. 못 나가고 대련협회 회장한테 전화를 했어. 회장님, 저 진만호입니다. 그때 진만호도 예비역 대령이었지만 이분이 하는 그 대령협회에 회비도 한 번 안 내고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서정갑 대령이 김우식 회장하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정갑 대령이, 회장님, 만약에 회장님 부하가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회장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 김우식 씨가 도와줘야죠. 제가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줘야 됩니다. 하니까 이분이, 그러면 우리 둘이 만납시다. 밤 12시에 전쟁기념관 앞에서 다이다이로 1대1로 해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분대로 그 오랫동안 이렇게 옷장에 넣어놨던 전투와 전투복 꺼내 입고 마치 그 결투를 하러 나가듯이 집을 나서고 있는데 11시 반쯤 됐는데 이분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회장님, 우리 그냥 내려갈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은 더 이상 안 난 거죠. 안 났는데 내려가서 김우식 회장과 그 광주 시민들이 뭘 했냐? 5.18 단체가 동아일보 등 외국 광고 게재를 이유로 지만호 씨를 고소해버린 거예요. 이제 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2년 10월 14일 날 지만호 씨가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 교도소에서 수감이 돼요. 했다가 2003년 1월 28일 날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 안에 지만호 씨가 그 안에서 이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한 때, 그때 대선을 앞두고 이 법원이 판결을 할 때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인정됐다. 그래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래서 지만호 씨한테 집행유예를 때린 거죠. 이럴 때까지만 해도 북한군이 왔다고 하면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증거도 없고 증언도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시중에서 이렇게 하고 꺾어진 거예요. 정상적인 것도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복수를 준비하고 있던 양반은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다고 만들면 되지.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언과 증거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구냐? 바로 탈북자들입니다. 나옵니까? 탈북자들이 증언과 증거로서 이제 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사 상식으로서 이제 알아줘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 탈북자 임천용이라고 합니다. 네, 67년생이에요. 96년에 탈북했고 2000년 초에 한국에 입국합니다. 그러니까 96년에 탈북해서 중국을 떠돌다가 태국을 떠돌다가 2000년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2000년 당시 정착금을 지원받고 국정원에서 첩보 수집과 분석 작업에 참여했는데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국정에서 해촉됐어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고 실제 국정원에서 입수한 문건에 의하면. 근데 2004년 8월 달에 캐나다로 갑니다. 요새 저 탈북자들이요, 해외여행도 그냥 거의 뭐 자유자재예요. 근데 캐나다로 갔다가 그다음 미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경에서 걸렸잖아요. 걸리니까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감옥에 가다 놓고 조사를 했는데 너 왜 망명하는 거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북한에서 휴대용 핵폭탄을 원래 숨겨가지고 특정 지역에 침투하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중요한 인물을 암살하도록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요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이 새끼 미쳤나 이럴 텐데 뭐해서 요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망명 불어 하고 강제 추방합니다. 왜 망명 불어했냐면 너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정치적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미 2000년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다. 그러니 네가 북한으로부터 위협받는다고 우리 인정 못하겠다라고 이제 돌려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떨어진 건 2005년 1월 27일. 그러면 요 선에서 보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도 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아주 희한하게요. 아주 희한하게 2005년 12월이 되면 자유북한 군인연합 대표가 돼요. 뒤에서 누가 이제 코치를 하면서 끼워본 거죠. 그죠? 근데 이 단체가 뭘 한 거냐? 2005년 12월 달에 뭘 했냐면, 임천웅 대표는 북한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 1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도 북한 인민군에서 뭐 복무하고 있는 장교들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고 저렇게 간다 하고 이야기해요. 여기 5.18 내용 없잖아요. 그죠? 이제 사실은 이날 5.18 내용을 증언해줄 탈북자들이 온다 하고 이제 선전을 했어. 근데 탈북자들이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만 한 거예요. 이걸 누가 증언했냐?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서정갑 대령이에요. 그때 탈북자들이 5.18 때 왔다는 증언을 한다기에 언론사들이 꽤 많이 모였는데 내가 100만 원을 지원했어. 근데 탈북자들이 하나도 안 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유야무야 되고 임천용이하고도 안 만나고 지만원이하고도 싸우고 안 만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탈북자들을 동원해서 증언을 제시하라고 일단 실패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만원 씨는 기독교 단체, 요 사이에 기독교 단체, 무슨 대령연합회, 성회, 이렇게 다 한국의 보수단체들이잖아요. 그죠? 그 보수단체들 다 엮어갔어요. 저런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 엮어가요. 엮어가고, 탁 돼야 되는데. 그로부터 1년 뒤인 2006년 말에 드디어 한국문단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계엄사 90년도 판에 보면 한국문단 훗날 한국문단 발행인 되는 이도현 씨가 일본 동경 특파원 할 때 헛소리 했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일본의 모종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면서 북한이 전면전을 준비한다더라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90년도 계엄사에 있어. 그걸 누가 송고했냐? 동경 특파원했던 이도현 씨예요. 그 이도현 씨가 나중에 한국농단 발행인이 되고, 그리고 자기 말은 이제 걔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말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임천용이가 등장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농단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2006년 11월 달에. 뭐라고 했냐? 5.18 때 북한 특수군 일개 대대가 왔다. 처음에 이 사람은 지도 왔대. 자기도 왔다. 그랬다가 나중에 너 67년생이잖아. 그때 13살인데 했더니 그 다음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할 때 이제 자기는 빼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죠? 이 동경 특파원했던 이도현 씨가 일본에 뭐 저렇게 했다. 이때 이제 지만원 씨는 북한 일부에 데려왔다고 하고, 자 그리고 12월 20일 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작년 2005년 12월 20일 날 했던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북한 특수부대가 투입됐다고 이제 기자회견 해요. 세실 레스토랑에서 하는 거죠. 저 사진 나오잖아요. 그죠? 저게 또 그 당시에 언론에 참 많이 보도가 돼요. 되면서도 아무도 검증을 안 한 거예요. 검증을 안 하고 있는 동안에 2007년 2월 약 석 달 뒤에 뉴스 한국과도 인터뷰해요. 그런데 임천용이가 증언하는 내용들이 한국농단 할 때, 기자회견 할 때, 뉴스 한국에 인터뷰할 때, TV조선에서 할 때 침투 인원이 처음에는 450명, 300명, 600명, 또 300명 다 달라. 그리고 얼마나 살아 돌아가냐 했더니 3분의 1, 그 다음 또 3분의 2라고 했다가 절반이라고 했다가 이런 디테일들이 다 달라버린 거예요. 뭐 타고 왔냐? 처음에는 배 타고 왔다, 서해안으로 왔다, 그 다음 땅굴로도 들어왔다. 이러니 뭐 되겠어요? 그러면 이 해당 기관, 이런 안보 문제에서 가장 그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국방부 같은 데서는 공신력 있게 나와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국민한테 완전히 불씨를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국방부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 물어야 돼요. 진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2017년도에 국방부에서 발표해요. 근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죠?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8,000m 이상 되는 산은 산소가 희박한 곳이에요. 근데 무산소 등급을 해요, 그죠? 그럼 북한군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국방부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까? 그것도 이제 좀 드러나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 이제 또 다른 탈북자 하나 등장해. 정명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사기꾼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또 하나가 이주성,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2006년 10월 달에 하나원에서 출소하고 2006년 11월 달에 한 달 사이로 이제 하나원에서 나왔어. 근데 둘 다 고향이 같아. 함경북도 회령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야. 정명훈은 북한의 무슨 특수부대에서,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는요, 수색 때부터 시작해서 특공연대, 특공대, 특전사, 뭐 UDT실 엄청 종류가 많아. 얘네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다가 전쟁 때 내려오는 특수부대는 전쟁이 아닐 때는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은 이제 그걸 사용하는 거죠. 자, 이때 지만호씨 뭐 했냐? 지만호씨는 이해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시스템 미래당이라고 해서 정당을 창당했는데 좌익 척결하겠다, 도덕 재건하겠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신을 개성하겠다. 이게 사실은 한국의 보수 우익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른바 가치관일 텐데, 그죠? 이걸 올라타고 이거 하겠다. 해놓고 이제 거짓말을 했으니 사실은 도덕은 다 말아먹은 거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총재가 됐어요. 이렇게 자기들 세력을 이제 넓혀가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기무사와 국정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무사와 국정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양대 정보기관이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만호 씨의 책이 나옵니다. 12.12와 5.18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이게 전 4권짜리예요. 2008년에 출간이 됐는데 4권짜리를 냈으니까 어마어마한 책으로 다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에는 지만호 씨가 그 책 안에는 37장에 1996년은 오보의 전성시대, 제가 쓴 월간조선에 쓴 기사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마치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가요. 그러다가 그러는 사이에 아까 이야기한 탈북자 임천용, 정명훈, 이주성 이들이 뭘 하느냐? 이들이 제일 먼저 기무사령관 김종태 씨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하니까 기무사령관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기무사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기무사에 반탐 반장 또는 대전복 반장 각 섹션 반장들 다 집합해놓고 기무사령관이 간만에 앞에 나와서 막 욕한 거지. 이 기무사령관이 직접 5.18 때 내려왔던 탈북자를 만나고 왔는데 니들은 그런 정보 하나도 안 갖고 니들 뭐 한 거냐, 놀고 있는 거냐고 난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업에서 뛰고 있는 반장들은 금시초문이거든요. 야, 좀 우리 저 양반 왜 저러냐? 자기들끼리 둘러서.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기무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명훈이가 나와서 떠드는 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저 이야기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 이야기가 거짓말인지를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내가 북한에 있을 때 했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무사 요원들도 이제 미치고 환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탈북자들이 또 만나게 된 게 있습니다. 전 안기부장 박세직 씨를 또 만나요. 그 당시 재향군인회 회장이었는데 이 탈북자들이 재향군인회를 찾아가서 회장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5.18 때 북한군이 왔을 거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타나니까 만난 거예요. 만났다 이제 속아 넘어간 거지. 네? 그래서 국정원에다가 조사를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대 정보기관장들이 다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는
기무사 쪽에서는 정명훈 이 친구하고 같이 조사를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 분당 커피숍에서 2008년 12월 31일 종무식 끝나고 난 다음에 기무사 요원 2사람 그리고 실제로 96년도에 우리나라에 난파됐던 공작원이 있어요. 그 공작원 이름이 김동식입니다. 이 사람은 1990년에도 난파해서 6개월 이상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동에 6개월 이상 있다가 그해 가을에 팔순 먹은 할머니가 이선 씨를 대동하고 강화도에서 월급 북한에서 영웅 메달 받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난파 침투 훈련을 무지 받았죠. 그 훈련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무사 요원 2명이 먼저 질문을 해. 얘한테 질문했어. 언제 내려왔냐, 어떻게 내려왔냐 다 물어보니까 막힘없이 다 이야기하죠. 그래갖고는 이 기무사 요원 2사람의 질문이 끝났을 때 김동식이가 자기도 기무사 요원이라고 하면서 질문을 해요. 지형학 훈련할 때, 지형학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독도법이에요. 지형학 훈련할 때 지도는 축척이 몇 대 몇이었냐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지도 축척 기억나세요? 군에서 사용하는 작전용 지도는 5만 분의 1입니다. 우리 수첩에 들어오는 지도는 약 20만 분의 1이에요. 어떤 거는 100만 분의 1, 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5만 분의 1이든 아니면 2만 5천 분의 1이든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지도 축적은 얼마짜리 썼냐 했더니 50만 분의 1. 50만 분의 1이면요. 우리 연말 선물로 나오는 그 수첩 안에 반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지도가 그 정도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쌩 거짓말이지. 그 다음에 수영 훈련할 때 복장은 뭐였냐? 사복 입고 했대. 침투복. 거짓말이에요. 수영 훈련할 때 수영복 입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나침판 사용할 때 그 나침판은 어디서 만든 거 쓰니? 이런 거. 아까 뭐 일제를 평양에서 만든 그걸 세세한 거를 진짜 내려온 간첩은 알거든. 그걸 다 물어본 거야. 그리고 그래 알았어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질 때까지 아무 얘기 안 하고 헤어지고 나서 저거 숨 굴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뽀롱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밝혀내지 일반인들은 밝혀낼 방법이 없는데 하도 희한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면 군에서라도 국방부에서라도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그 다음에 기무사나 국정원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적당히 해. 어느 만큼 적당히 하는지 좀 이야기 들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2월 1일, 여기 한 달도 안 지났어. 1월 28일 날, 그 코리아나 호텔, 이게 조선일보 앞에 있거든요.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에서 저 사람들이 또 2사람을 만나요. 이동복 전 안기부장 특보, 그리고 조갑재 월간조선 대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파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니까 이들을 만나가지고 직접 내려가도록 한 거야. 했을 때 이동복 씨는 조갑재 씨는 유일하게 부정했어요. 말이 안 된다. 이분은 사실은 그 전에 저한테 물어봤거든. 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안 된다고 생각하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놓고 이분의 수준에 맞는 비율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어. 무슨 얘기냐? 북한이라는 나라는 모든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는 김일성, 김정일인데, 그죠? 그 1980년 당시라면 김일성일 텐데, 그죠? 김일성 입장에서 몇백 명의
부하를 광주에 내려보냈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살아남은 애들한테 후속 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훈장도 주고 상금도 주고 그 많은 재원을 준비했다가 글쎄 쓰고 나서 어떤 이득을 기대해? 그 말이 안 돼. 사업적으로 군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결론 났어요. 근데 이런 식의 사고를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너는 옛날에 6.25 안 겪어봐서 몰라. 뭐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야, 그런데 유일하게 부정했는데 이분은 국정원에다가 조사를 지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국정원이 또 조사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입수한 국정원 문건이에요. 국정원 2009년 2월 9일자 보고서입니다. 광주 사태 직접 침투 탈북자 입국 주장을 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복명, 명령에 의해서 조사했던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시냐면 이런 겁니다. 평가 조치 정명훈이 아까 그 동그란 정명훈이가 5.18 당시 자신이 직접 광주에 침투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남한사회 관심을 끌어보기 위한 허위 제보였다고 신고하였는 바. 임천용이죠. 임천용 등 여타 탈북자들의 주장 내용과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국정원의 평가예요. 그러면서 탈북자 정명훈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이동국 전 의원에게 주장 내용 뭐 다 설명해 뭐 제보 경위 등을 설명토록 하겠음. 뭐 이렇게 된 거지. 한심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한 책들입니다. 저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있는데 그해 2009년 1월 21일 날 이준성 정명훈 이 두 탈북자는 이런 또 책을 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기무사의 조사를 받고 엄중 경고를 받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밖에 나서 또 이 책인데 이 책은 어떻게 했냐? 여기처럼 이렇게 교회, 우파, 보수 쪽은 그런 모임이 되게 커요. 거기 가서 직접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자기 경험이라고 체험담을 걸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나가는데 이렇게 깔아두면 한 권당 이거 원가 해봐 한 2,000원당 될 것 같아요. 복사판이거든. 그냥 복사해갖고 찍은 거예요. 스탬프로. 거기에 대해서 그 남한 사회에 사는 이 인정한 분들은 그냥 가겠어요? 하다못해 10,000원짜리, 하다못해 50,000원짜리 집회 딱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아주 희한한 사업이 될 거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2월 9일날 아까 제가 앞에 여러분한테 읽어드렸던 국정원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국정원 보고서가 있거나 말거나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지만씨가 4권짜리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에 2008년 10월 20일에 냈어요. 내고 이게 처음에 제법 팔렸어요. 그 당시엔 새로운 주장을 하는 사람이니까 신선하고 해서 다 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절판을 시켜. 여러분 지금 이 책을 찾아보세요. 안 나와. 헌책방에 안 나와. 도서관 아주 드물게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책 찾는다고 애먹었어. 왜 절판시켰을까? 난 이해가 안 간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찾아서 전북대학교 도서관에서 구해가지고 복사를 했어. 이 책 4권 절판했단 말이에요. 절판하고 뭘 했냐? 요거를 압축한 2권짜리입니다. 언제? 2009년 10월 23일 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추적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야 되니까 왜 4권짜리를 2권 늘어냈을까? 그러면서 이제 내용은 다 보고 했죠. 근데 이 2개에서 답이 안 나오는데 2009년 12월 16일 되면 그 임천용이라는 그 북한에서 넘어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임천용이 2009년 12월 16일자로 화려한 사개국의 실체 5.18 하고 책을 냈어. 이 책은 많은 그
탈북자들의 증언이 여기 다 실려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이 책을 사고 또 이제 다 훑어봤어. 훑어보고 이럴 때 정말 이제 그 니코틴과 타르가 필요한 거예요. 담배를 펴가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하다가 잠깐만 하고 이제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아주 희한한 게 보이는 거지. 자, 여러분 이 책 안에 수사기록이에요.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어쩌고저쩌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 안에 학원에 128쪽부터 탈북인들이 내놓은 증언록이 실려 있어요. 수사기록에 5.18과 12.12 수사기록에 탈북인들의 증언이 왜 들어오지? 또 북에서의 5.18 기념사례 해가지고 또 이제 그것도 이 책에 나와. 수사기록이면 사실이에요. 그죠? 사실로 본 그 시대 12.12 사건에 북에서 본 5.18 기념사례가 왜 들어오지? 이상해. 정말 이상해. 그래 보니까 이 내용이 요 책 안에 있는데 이 책은 10월 23일에 나와 있고 이 책은 12월 16일에 나오네. 미래에 나오는 책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요. 이게 뭐지? 여러분 뭐 그려지세요? 이럴 수 있어요? 도대체가 탈북자들의 증언이 실려있는 책이 나오기 2달 전에 이 책 안에 언급이 돼요. 이건 탈북자 임춘정이가 썼다 그러고 이거는 이른바 지만원 박사님이 쓴 건데 아무리 박사라도 미리 있는 내용은 미리 땡겨 쓸 수 있나? 그게 희한한 겁니다. 이런 거짓말들, 이런 사기극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제 자문위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다른 대통령 기념관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전국을 돌았습니다. 돌면서 전라도 광주에 갔더니 맨날 김대중 기념관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전라도로 갔더니 광주로 가는 길로 사회 인프라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넘치기 때문에 너무 크게 돼. 건물도 크고 도로도 크고 뭐지 다 때문인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이 새끼들 해군 엄마가 하다가 나중에 그 생각을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백제 이후에 전라도는 정권자들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들 속에 응원이 되게 많아. 그걸 대표해서 김대중이가 퍼부었다 치면 이 사람들 이제 덜 보채겠구나. 다행히 김대중이가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했으니 이제 전라도가 좀 제대로 우리하고 대화가 좀 되겠구나. 나중에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니 적어도 저거 대통령 기념관을 그렇게 많이 짓고 하는데 우리 하나도 못 짓냐? 이것도 말 되잖아. 네? 왜 합주는 바보같이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제의식이다, 안 된다고 왜 스스로 감추냐? 감출 필요는 없다. 싸우자는 게 아니고 그래. 여기도 김대중 대통령 나중에 저 IMF 정리하면서 미국에 비자금 1조 원이나 퍼부어갖고 숨겨놔도 좋다. 너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자. 우리도 인정하자. 왜? 김대중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두 분 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자산이잖냐. 우리 후손들한테 같이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원수는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냐. 뭐 이런 이야기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나라의 일이 아니고 저는 뭐 어떤 가정의 일이든지 문중의 일이든지 그 문중의 구성원이나 가족의 구성원이 자랑스러워야 기본적으로 그 사전에 그게 되는 말이지. 그게 안 되는데 여기 합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전두환이 부끄러워하는데 도대체 그 생각이 그지 이렇게 부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출발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은 우리 조상 중에 저런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욕하는데 어떻게 그걸 칭송할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이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네. 이제 인간의 결정으로 치면
김대중의 결정과 전두환의 결정으로 치면 저는 전라도 쪽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이 결코 안 작다, 결코 사라지지 않고 되게 많다고는 봐요. 그러나 전라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 없다고 자기들 감싸나. 네? 역사의 배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국 통일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700년대 여지껏 김대중이랑 잡기 전까지 전라도에 어떠한 정권도 없었어요. 어떠한 힘도 없었고 피해만 당했어. 그 피한 감정이었잖아요. 전라도는 피한 지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자기 보면 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전라도 사람들이 왜 그 창이라든가 예술에 발달되냐면 대부분의 경상도나 충청도에 있는 양반들이 추세에 올라가다가 말만 하다가 졌다 피어나면 옛날에 사이다도 아니라 콜라 사이다 음료수로 좀 주세요. 시골들도 가고 뭐 이제 해요. 그러가면은 14살 때 경상도에 장자들 하고 이게요. 옛날에 하고 해야 되지. 성립 되기 전에 알을 만들었으니까 아들 장남하고 그 보치의 아들 둘이한테 그거 갖고 그 젊은 백수왕한테 아 만들면 아들 잘생기고 커요. 그 아들이 전부 다 출세를 못하지. 다 예술관계로 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많은 역사 중에서 항상 피해자 입장인데 우리는 가졌잖아. 경상 사람들은 이랬던 저랬던 제가 대학 갈 때면도요 80년대 에도 광주 시내에서 4km 나가면 속도가 5